안녕하세요. Regular Expression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규식, Regular Expression 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에서 특정 패턴을 갖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추출하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기에서 특정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의미하고요. 기호를 사용해서 간단하고 또 명료하게 패턴을 표기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높은 가독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확인 및 추출을 위한 함수와 세부 설정을 위한 옵션이 존재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떠한 패턴을 갖는 문자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듈 중에서 RE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import RE라는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규식은 파이썬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언어에서 정규식 또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기호나 사용 방법이 비슷해서 한번 잘 익혀두시게 되면 다른 언어에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학습하셔서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동일하진 않지만 동일한 부분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규칙들을 이용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패턴을 표기하고 확인 또 추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암호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암호의 유효성, 그러니까 암호가 올바르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검사하는 것인데요. isPasswor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유효성 검사를 위한 규칙을 보게 되면 총 길이가 10글자 이상이다 라고 나오고요. 1개 이상의 숫자와 영문 대문자, 영문 소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나열된 특수문자 중 1개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verify라고 하는 함수는 isPassword의 결과에 따른 출력을 하는 함수로 제공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출력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인 뿐입니다. 저희들은 이 isPassword라고 하는 함수를 두 가지로 제가 작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서 얼마나 가독성이 높고 짧게 만들어졌는지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암호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함수 isPassword underscore 1인데요. 이것은 정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암호를 받아서 그 암호가 10글자 미만이면 return false, 즉 유효성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false라고 돌려주는 것이고요. 이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true라는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false 4개짜리 리스트를 준비했고요. 패스워드에서 한 글자씩 가져다가 그 글자가 소문자이면 체크의 0번의 true, 대문자이면 체크의 1번의 true, 숫자면 체크 2번의 true, 그 다음 특수문자에 속해 있으면 체크 3의 true 라고 주어서 이 체크에 들어있는 모든 값이 true인 경우에 true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에 들어있는 모든 문자에 대해서 이 작업을 했는데도 true가 리턴되지 않았으면 무엇인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규식을 사용한 예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이 10글자 미만인 경우 false 리턴하는 것이고요.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느낌상 어떤 것 같은지. 자, 이것은 숫자죠. 숫자가 이 더하기 들어있으면은 한 글자 이상이에요. 그리고 소문자 한 글자 이상, 대문자 한 글자 이상, 특수문자 한 글자 이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룰은 이 아래 포문을 거쳐서 룰 가져다가 그 룰이 이 패스워드 안에 패턴으로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존재한다면 true,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라는 것으로 판단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t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가 false라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경우는 바로 false라고 리턴을 하고, 존재한다면 계속 돌아서 모든 하나, 둘, 셋, 네 가지 룰이 다 찾아질 수 있다면 true를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여기도 가독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is lower, is upper, is decimal, is special. 읽을 때 크게 무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눈으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패스워드 안에 있는지 찾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의 횟수도 지금 4번이고요. 조금 더 코드가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is special 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가독성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코드의 그 길이가 많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서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패스워드 리스트가 이제 검사할 암호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맥스 랭스라고 해가지고 이 패스워드 목록에서 가장 길이가 긴 것의 랭스를 구했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예쁘게 출력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패스워드를 하나 찍어주고요. 길이 예쁘게 맥스 랭스만큼 주어서 왼쪽 정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빼기 기호 나오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is 패스워드에다가 패스워드를 주어서 그 결과 받은 것이 true면은 correct, 그 다음에 false면은 wrong이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서 패스워드 리스트에 있는 패스워드를 하나씩 꺼내서 pw에 주고, 그 다음에 verity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패스워드 건네서 문자열을 받아오죠. 그리고 그 문자열들을 조인 해가지고 줄 바꾸면서 조인을 한 거죠.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고 출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직 파이썬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내용이 학습이 덜 되신 거예요. 자,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직접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 이후에 수업에서 이것이 주가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파이썬의 기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셔야 이런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쪽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comprehension 이라는 것을 한번 학습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comprehension인데 특히나 이쪽은 generator예요. generator.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generator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학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is password 1 이라는 것부터 실행을 해서, 아이고, 위를 실행 안 했네요.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자, 위에 있는 거 실행하고요. 또 밑에 있는 것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죠. is password 1 이라는 것을 실행했을 때 하나 맞고 3개가 틀렸죠. 첫 번째 거 보니까 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있고 길이도 10글자 이상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은 길이가 짧고요. 여기는 특수문자 안 보이고요. 여기서는 소문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wrong,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는 correct라고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요. is password 2 실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길이가 긴 것보다는 이렇게 짧은 것을 선호하게 되죠. 다른 예제 또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휴대폰 번호 유효성 검사인데요. is phone number라는 함수를 검토할 겁니다. 휴대폰 번호에 사용되는 규칙으로는 3개의 그룹의 숫자로 되어 있고 그룹은 빼기 기호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3글자고 010, 011,
012, 016, 017, 018, 019 중 하나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 되어 있고 세 번째 그룹은 네 글자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똑같은 함수가 결과에 따른 출력을 하는 함수로 제공되네요. 자, 내려가 볼까요? 어이구,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엄청 복잡합니다. 보니까 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가 12글자보다 작거나 또는 13글자보다 큰 경우는 false를 리턴해요. 여기 보면은 세 글자 또는 네 글자, 그리고 사이에 빼기 기호가 있기 때문에 12글자 또는 13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하는 넘버를 이 빼기 기호를 기준으로 스플릿해서 그룹이라고 주었고요. 그 그룹이 3개가 아니면 또 false 반환하고요. 그룹의 0번, 즉 첫 번째 그룹이죠. 그 첫 번째 그룹의 길이가 세 글자가 아니거나 또는 숫자가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하고요. 그 첫 번째 그룹에 0번과 1번 두 글자를 가져왔을 때 01이 아니면 또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그 그룹의 세 번째 글자죠. 세 번째 글자가 여기에 있는 1로 표기된 것, 0으로 표기된 것이 있는데 지금 not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0이 나왔을 때 false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false를 반환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기 이만큼이 다 무엇에 관한 거예요? 010, 011, 019 중 하나를 사용하는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세 글자보다 작거나 네 글자보다 큰 경우 또는 숫자가 아닌 경우 false고, 세 번째 그룹은 네 글자가 아니거나 또는 숫자가 아닌 경우 false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과했을 때 true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반면에 짜잔, 얼마나 단순한가 보세요. 물론 우리들이 이것을 지금 다 만들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무엇이냐면 그 시작이 01로 되면서 그 다음 글자가 0, 1, 2, 6, 7, 8, 9 중에서 한 글자이고, 맞나요? 자, 0, 1, 2, 6, 7, 8, 9 맞네요. 자, 그리고 빼기 기호 나오고 0에서부터 9의 숫자가 세 글자 또는 네 글자예요. 세 글자에서 네 글자니까요. 그리고 빼기 기호 나오고 0에서부터 9 사이의 숫자가 네 글자로 끝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물론 어렵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보다는 훨씬 편하지 않나요? 여기 해석하는 것보다는 저라면 이거 배우겠어요. 이거 시작이 이렇게 되고 끝이 이렇게 끝나는데 01로 시작하고 세 번째 글자가 이 중에 하나, 그 다음 빼기 기호 숫자가 3번에서 4번 반복, 빼기 기호 숫자가 4번 반복. 굉장히 단순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있으면 true, 아니면 false라는 것을 리턴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간략한 표기가 됩니다. 그럼 동작을 올바르게 하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번호를 준비했고요. 먼저 T1 첫 번째 정규식 사용하지 않은 거 동작 한번 확인할게요. 자, 또 실행하고 와야죠. is 폰 넘버 T1과 T2 함수 만들었고요. T1부터 동작 확인합니다. 자, 두 개는 맞는 번호고요. 얘는 013 때문에 틀렸고 얘는 빼기 기호가 안 보이죠? 여기는 두 글자고 앞에 TEL 콜론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안 되고 뒤에 느낌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T2에 대해서도 사용을 해보면
동일한 결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편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자열에서 휴대폰 번호를 검색하는 것인데요. 문자열은 문자와 숫자가 함께 사용되고 여러 개의 휴대폰 번호를 포함 가능한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줄리 해서 폰넘버 나오고 피터 해서 폰넘버 나오죠. 그리고 얘는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사무실 그 전화번호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에 사용되는 규칙은 동일하고요. 자, R2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한번 보세요. 지금 is 폰 넘버라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 for문을 돌면서 이 랭스, 이 메시지의 랭스 빼기 12 한 것까지 하나씩 이 i에다가 주어서 12글자, 13글자 뽑는 거예요. 그리고 is phone number라는 함수에 그것을 넘겨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을 때 true인 경우에 그 폰 12라는 것을 폰에, 폰 13이라는 것을 폰에 넣고, 자, 만약에 폰이라는 것이 여기 넌 초기 값을 주었는데 넌 그대로 유지됐다면, 즉 여기서 true라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아니죠. 폰이라는 것에 넌이 없어지고 새로운 번호가 들어갔다면 이네요. 그때 이제 인덱스 더하기 1 해가지고 번호 붙여주고 그때 폰 번호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정상인 것을 발견하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내려가서 볼게요. 자, R2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함수, 찾기 함수만 바꿔주시면 돼요. find it라고 해가지고 이 규칙은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메시지에서 이런 규칙을 갖는 것을 여러 개 나오더라도 반복적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씩 끄집어내서 번호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거고요. 우선 차이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길게 나열해 본 것도 있지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문자열에서 어떤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규칙을 갖는 문자열을 추출해 내는데 이런 정규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표기법이 굉장히 명쾌하고 명료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셨으니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정규식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